자, 3차 방정식의 작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의 형태예요. 자, 일단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식이 x-알파 그리고 x-베타의 x-감마는 0. 이러한 식을 전개했다 보시면 돼요. 그 전개하게 되면 식이 x의 세제곱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값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 대표 예제 805번 같은 경우는요. 3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역수의 값을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방정식에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원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역수의 근을 갖는 방정식은 개수를 뒤집어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여기 1을 먼저 쓰고 즉 x의 세제곱이 먼저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값으로 x의 제곱이 올 것이고 자 마이너스 3의 x 그리고 상수항은 1 이렇게 처리되어서 이것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원리예요. 만약에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는 0이다라는 3차 방정식을 만났다 해봅시다. 자,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자,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모습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 유효하죠. 그대로 갖다 쓰면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값은 플러스 값으로 a분의 c 나오는 거죠.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a분의 d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자, 역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 그것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 한번 살펴봅시다. 그 방정식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x-알파분의 1 그리고 x-베타분의 1 그리고 x-감마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서 는형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ABC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전개하기 전에 양변에 여기다 알파를 곱하고 여기다 베타를 곱하고 여기다 감마를 곱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알파를 곱해 양변에 알파를 곱해도요. 등호는 이상이 없죠. 그래서 알파 x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베타를 곱해요. 그러면 베타 x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다 감마를 곱하게 되면 감마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쪽은 여전히 0 될 겁니다. 사실 여기다가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를 곱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들을 전개해 볼게요. 자, 이들을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의 요 두 개만 먼저 전개해 봅시다. x의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으로 알파, x, 베타 x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얻어지겠죠. 상수항은 1 나오겠죠. 자, 요 결과와 그리고 감마 x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의 x의 세제곱 나와요. 자, 이렇게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에 감마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x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값으로 감마 x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이 분배되면 x제곱은 마이너스 값이 살아있다 보니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x의 제곱 처리가 될 거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 값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처리되어서 0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 얘기는 알파, 베타, 감마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값으로 이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것의 x제곱이 되겠고요. 자, 1차항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 플러스의 감마 표현되어서 x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처리돼서 0 되겠죠.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있기 때문에 각각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요것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d를 대입하고 x의 세제곱 표현될 거고요. 자, 이쪽은요. 자, 요 식입니다. a분의 c가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c의 x제곱 될 거고요.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여전히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죠. 자, 이 식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의 모습이고요. 양변에 a, 마이너스 a를 곱하게 되면 dx의 세제곱에 플러스 c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식이 뭡니까? a, b, c, d를 거꾸로 쓴 식 아닙니까? a, b, c, d를 거꾸로 쓴 식이다 보니 역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은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개수를 뒤집어 놓으면 된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개념은 조금 유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808번 문제로 가볼게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주어져 있어요. 그 3차식이 P1, P2, P3을 집어넣은 결과가 1을 만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P1에서 1을 뺀 것이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P2에서도 1을 뺀 것이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P3에서도 1을 뺀 것이 0이 됩니다. 이러한 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 식은요. px가 애초에 3차식이었다 보니 px에다가 1을 뺀 것을 0으로 잡는 자, 이러한 방정식 그것의 해는 1과 2와 3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식과 같게 됩니다. 또한 1과 2와 3이 근이 되는 그러한 방정식의 모습은 x-1, x-2, x-3은 0이다 라는 요 방정식과 같기 때문에 px 빼기 1과 x-1, x-2, x-3의 모습은 정확히 같은 그러한 항등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p의 x에서 1을 뺀 그 식은 x-1과 x-2와 x-3의 곱으로 표현된 요 식이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px의 다항식 형태는 x-1에서 x-2를 곱하고 x-3을 곱한 후 1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p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는 문제는 단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1을 더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6, 4, 24, 마이너스 24에서 1을 더한 결과다 보니 마이너스 2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1번째 유형이에요. 3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관련된 거죠. 일반적으로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면 다른 한글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 그런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는 2차 방정식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하면 다른 글은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p 마이너스 qi 또한 근이 된다는 개념이 켤레근 개념이죠. 자, 809번 문제는 3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유리수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개수 방정식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됐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 또한 근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근이 뭔지 몰라서 알파라고 설정하고요. 자, 요 녀석이 3개의 근이다라고 보고 문제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리고 이 상수항이 지금 2란 얘기는요. 세 근의 곱, 즉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 자, 그들을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됩니다. 자, 알파에다가 이쪽 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1이고요. 뒤에 거 제곱 2이다 보니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상황이고, 자,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알파 값이 2입니다 라는 것을 주고 있죠. 자, 알파가 2예요. 자, 그럼 A, B를 구하는 방식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근의 곱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 근의 합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자, 세 개를 더하게 되면요. 루트 2가 지워지고 2 플러스 2, 4가 얻어지네요. 그 4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인 게 확인되고요. 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 요 값은 b입니다. 플러스 값으로 b가 나오고요. 그 b의 결과는 요 두 개 곱한 게 2 플러스 2 루트 2고요. 요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었죠. 예,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이었고 요 두 개 곱한 거요. 요거는 플러스 값으로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2가 지워지고요. 3 되는군요. b가 3인 것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답이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812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 주어져 있어요. 자, px는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한다 했을 때 p의 2x가 0이 되는 모든 근의 곱을 묻고 있습니다. 방정식 설정에서 근계수로 가란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가조건을 보니 x-4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x의 모습은 x 빼기 4, 즉 x-4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뒤에 뭐가 곱해질지 모르겠는데 px 이퀄 0으로 잡았을 때의 방정식, 그 방정식의 근이 6i라고 합니다.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 6i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x-6i도 그리고 x 플러스 6i도 인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6으로 표현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즉 x의 제곱에 플러스 36이 나머지 인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p의 2x가 0을 만족하는 이 다항식 x 들어갈 자리에 2x를 대입하면 얻어지죠. 따라서 p의 2x x 들어갈 자리에 비워두고 2x를 대입합니다. 2x-4 그리고 2x를 제곱하면 4x 제곱이에요. 플러스 36 처리되겠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겁니다. 자, 문제는 모든 근의 곱을 묻고 있어요. 모든 근의 곱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마이너스 값으로 a분의 d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a는 최고차의 개수가 되고요. d는 상수항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와 상수항만 살펴볼게요. 자, 곱하게 되면 8x 세제곱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곱하게 되면 36 곱하기 4로 표현됩니다. 자, 3, 4, 12, 6, 4, 24에서 144가 되는군요. 자, 그냥 마이너스 값으로 36 곱하기 4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돼서 마이너스가 붙다 보니 마이너스 a분의 d의 값은 8분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36 곱하기 4를 만족하겠죠. 이게 모든 근의 곱이 됩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거죠. 자, 지워지고 2가 되고요. 지워져서 18이 답이 되어야 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3차 방정식의 혈례근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방정식 x세제곱 이퀄 1, 그 허근의 성질, 즉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개념이 됩니다. 자, 오메가의 성질 한번 짚고 갈게요. 일단 x의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라. 얘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요.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자, 실근 하나 1 나오게 되고요. 허근은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허근을 실제로 계산을 한다라면 자, 근의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해서 3i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 값이든 마이너스 값이든 둘 다 허수가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근은 혈례근의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 바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의미하는 것은 두 근의 합이 되며 마이너스 1로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모습은요.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이다 보니 1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성질이 되겠고요. 또한 오메가는 2차 식의 해다 보니 오메가를 대입하거나 오메가 바를 대입하게 되면 0을 만족할 겁니다. 즉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것이 0이 되며 동시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또한 0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주어진 방정식 또한 오메가가 근이다 보니 자,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더라도 또는 오메가 바를 대입하더라도 0을 만족할 겁니다. 즉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되며 동시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 또한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러한 것이 오메가의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2차식의 오메가와 2차식의 오메가 바, 3차식의 오메가와 3차식의 오메가 바는 차수를 줄이는 도구로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메가 세제곱 1을 만족하거나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 1을 만족하는 것은 주기성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기성, 주기가 3인 오메가, 즉 오메가의 n제곱을 계산할 때 주기성을 이용해서 적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방정식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x의 세제곱에 1을 더한 결과가 1이다 보니 0이다 보니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실근 마이너스 1은 당연하고요. 오메가는 이쪽에서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두 군의 합으로 계산되다 보니 1이 되고요. 오메가 바의 곱의 모습은 여전히 1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방정식의 근이다 보니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며 동시에 오메가 바 또한 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또한 0을 만족하고 자, 3차식에 또한 근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또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특히 이때 주기성을 논할 때는요. 한 번 더 제곱한 오메가의 6제곱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양변 제곱한 결과다 보니 오메가의 6제곱이 되어야 비로소 1이 얻어진다. 그 얘기는 앞에서 구했던 주기성, 주기 3에 비해서 지금은 주기가 6이 된다는 것도 위의 것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메가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진행됩니다. 특히 3번 공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었었어요. 자, 두 군의 합이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1이었었습니다. 이때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이거 넘기면 되죠. 즉 오메가 바와 1을 자리바꿈하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오메가 마이너스 1은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렇죠? 결과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되면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2번째 유형 8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x의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할 것이고 이 식은 인수분해 처리되어서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을 합니다. 자, 특히 오메가가 근이다 보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만족할 것이고요. 여기 또한 근이다 보니 오메가의 세제곱을 계산한 결과는 1을 만족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이 두 개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오메가의 10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한 번 더 오메가가 곱해진 상황 아닙니까? 자, 이거 1이고 이거 1이고 이거 1이에요. 즉 오메가와 같아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주어진 식은요. 자, 위의 것은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1이 분자의 모습이겠죠. 자, 또한 여기 오메가 제곱을요. 1차로 차수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 오메가 제곱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성질, 그 중에 차수를 줄이는 어떠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814번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오메가, 자, 분해 먼저 해볼게요.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여전히 0이 될 것이고요. 자, 두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요것은 1이 됩니다. 이 두 성질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메가가 방정식의 해다 보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또한 0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죠.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또한 0이 됩니다. 라는 성질. 요거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참이 되고요. 니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란 두근의 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이 된다? 예, 마이너스 1이 답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두근의 곱은 오메가 바는 1이 돼야 돼요. 이거는 x세제곱 플러스 1이나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나 마찬가지로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로 표현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식에서 오메가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에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바에 플러스 1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자,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 플러스 1을 쓰면 오메가 바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오메가로 표현됐다, 오메가 바로 표현됐다, 혼동스러워 보이지만요. 실제로 주어진 식 몇 개 나열하고 접근해 보시면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817번 문제입니다. x세제곱 이퀄 1. 자,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주어진 식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인수분해 다시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가 근이다 보니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만족할 것이고, 자, 같은 이유로 오메가 바 또한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에 1을 더한 것도 여전히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식 잘 보시면요. 오메가 플러스 1 보입니다. 자, 오메가 플러스 1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자, 오메가 바에다가 1을 더한 것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요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분자는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값으로 여전히 밑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오메가 바가 됩니다. 자, 약분 잘 됩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값으로 오메가 분의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값으로 오메가 바분의 1 됩니다. 자, 이를 통분하게 되면요. 오메가 바로 표현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은 1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은 1이고 분모 또한 1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연립방정식의 개념입니다.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인, 즉 x하고 y가 있는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은 1차식과 1차식이 주어져 있는 것을 중학교 때 다루게 돼요. 지금부터는 1차식과 2차식, 그리고 2차식과 2차식의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계산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단순한 개념은요.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이라면 1차식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한 후, 자, 대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라면 x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y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를 인수분해해서 y 값을 계산 후 각각에 따른 x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2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 후 자, 위에 거랑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칭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칭식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특히 대칭식의 개념만 확인해 보면요. 자, xy를 교환하여도 원래 것과 같더라. 즉 xy를 교환하나마나 원래의 식과 같은 모양일 때를 우리 대칭식이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칭식을 만날 때는 합과 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것만 이해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자, 13번째 유형 818번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1차와 2차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자 하나로 표현해서 대입만 잘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y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y는 1과 자리를 바꾸게 되면요. x-1이 됩니다. 그 x-1을 두 번째 식에 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y 들어갈 자리 비워두고 제곱인데 y가 x-1이었었어요. 그것이 8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자, 그럼 2배의 x-1의 제곱이 8입니다. 그 뜻은 x-1의 제곱의 값은 4가 되며 x-1은 플러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됩니다의 뜻을 표현해주고 있죠. 따라서 x는 양변에 1을 더한 3이 되거나 마이너스 1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x가 3이라면요. 3을 대입한 y값을 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때 y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순서쌍과 이렇게 하나의 순서쌍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가 각각 xy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가 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5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820번 문제입니다. x-y가 a를 만족한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의 제곱이 b를 만족하는데 그 한 근이 주어져 있어요. 나머지 근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근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a, b를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입을 잘 해봅시다. x에서 y를 뺀 게 a래요. 여기서 이거 뺀 게 a란 얘기는 a 값 계산 가능하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요. 이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xy 대신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 봅시다. 자, 대입하게 되면 1이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보니 플러스 1일 거고요. 자, y의 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여기 2가 더해진 결과가 b가 됩니다. 자, b는 4라는 것이 확정됐어요. 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x-y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의 제곱이 4를 만족하는 이러한 구조의 연립방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y 들어갈 자리를 y하고 2하고 숫자를 바꿔요. 그럼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를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얻어질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는 괄호로 비워두고요. 이 y의 제곱입니다. 결과 4를 만족하겠죠. 여기 들어갈 y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요. x 플러스 2를 대입 후 다시 전개합니다.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보이고요. 플러스 2x도 따라오고 아니죠. 전개를 먼저 해야겠죠. 2의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 결과가 4를 만족합니다. 자, x제곱 지워지네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제곱이 있을 거고요. 자, 플러스 8x 플러스 8. 결과가 4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2x의 제곱에 플러스 6x 보이고요. 8에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2로 나누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표현되어서 인수분해 아주 잘 되는 2차 방정식에 불과합니다. 자,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또한 y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y의 값은 x에 2를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2를 더하게 되면 0인 것, 여기다 2를 더하면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근이 요거 주어져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다 보니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y가 0인 값이 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21번 문제로 가볼게요.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통인 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식을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을 세 번째, 이걸 네 번째 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해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해 두 개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해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온다고 칩시다. x하고 y 값이다 보니 좌표 평면에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곧 해가 됩니다. 자, 3, 4번을 풀어서 해가 두 개 나왔다. 그 해를 공통근을 갖게 되니 여기도 하나 근 나오고 여기도 하나 근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는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얘가 공통근임을 알 수 있죠. 자, 공통근의 개념은요, 1번, 2번을 계산했을 때 만들어진 방정식의 해가 요 두 개고 3번, 4번 방정식을 계산했을 때 만들어진 해가 요 두 개라고 했을 때 이 공통근의 개념은 1번과 2번과 3번, 4번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1번식하고 4번식을 연립해서 푼 결과 또한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 공통근은 결국은 x 플러스 2y는 1이라는 식 하나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y 제곱, 자, 그것이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요것을 방정식, 요 연립방정식을 푼 결과 또한 요것이 나와야 합니다. 요 공통근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때 x의 값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 대입해서 y와 x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x 비워두고요. 3y제곱을 빼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이용합시다. 자,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을 대입해요. 자, 전개 4y제곱에 마이너스 4y 보일 거고요. 플러스 1 따라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y제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요.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y가 있을 거고 넘기면 플러스 3 처리되어서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3, 1, 마이너스 인수분해 잘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 따라서 y 값 두 개 나와요. y는 하나가 3이 얻어지고요. 또 다른 y는 1이 얻어집니다. 자, 이때 x의 값도 구할 수 있죠. 3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6에서 1 더한 마이너스 5가 x 값이에요. 자,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게 되면요. x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나오는데, 자, 이때 자연수 a, b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합니다. 자, 요 경우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3번식에 대입해 봅시다. x 대신 마이너스 5, y 대신 3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25에다가 플러스 y가 3이다 보니 9가 되겠죠. 9회가 처리될 거고 그 결과가 7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 값은 여기 있는 a는 자연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x가 마이너스 5, y가 3인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얘를 대입해야 돼요. 자, 이 식을 3번식에다 대입합니다. x의 제곱은 1일 거고요. y의 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 a를 그냥 단순하게 더해서 7을 만들어내면 되다 보니 자, a 값은 6인 게 확정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식을 2번식에 대입, 3번식에 대입해 봐야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y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b가 되겠죠. 자, 그 결과가 8을 만족하는 b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b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6, 4, 24가 최종 결과가 되어야겠죠. 자, 14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그러한 꼴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라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 위주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2차식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위에 게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된 식의 모습이에요. 즉, x-y와 x 플러스 y로 분해가 잘 되는 이러한 식입니다. 자, 따라서 x하고 y가 같은 첫 번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x와 부호가 다른 y 값인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식을 적용해서 접근하게 되면 x로 다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x의 제곱 보일 거고요. 여기도 x제곱으로 바뀌겠죠. x의 제곱일 거고, 자, 이쪽은 2x제곱입니다. 2x의 제곱되어서 그 결과가 4를 만족한다. 자, 그 얘기는 4x의 제곱이 4란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x의 제곱이 1이다 보니 x의 값은 1과 마이너스 1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때 y값은 x와 같은 결과를 만족해야 하다 보니 x가 1일 때 y도 1,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한 y가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두 개의 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x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경우요. 즉, y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십시다.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x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이쪽에 y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x의 제곱이 빼기로 바뀌겠죠. 자, 이쪽은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2x제곱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4를 만족하겠죠. 자, x제곱 지워지고요. x의 제곱의 결과는 2를 만족할 것이며 x값이 두 개가 얻어지는데 하나는 루트 2라는 값이 얻어질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부호가 다른 상황이다 보니 x가 루트 2일 때 y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값은 루트 2로 표현되겠죠. 이렇게도 총 4개의 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인데 그 합의 최소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그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값으로 최소가 얻어짐을 알 수 있고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함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15번째 유형입니다. 826번 문제를 보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4를 만족하며 x 곱하기 y를 자, 15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고자 합니다. 자, x 곱하기 y, x제곱, y제곱의 합, 이는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이 대칭식이라는 개념은 x, y를 교환하여도 원래의 식과 같게 되는 그러한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같은 경우 x, y를 교환해 볼게요.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34를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이 주어진 식과 x, y를 교환한 식이 같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x, y를 교환하게 되면 yx가 15를 만족한다. 요 식 또한 주어진 요 식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식을 대칭식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칭식을 만나게 됐을 때는 x 플러스 y를 u라고 표현하고요. 자, x 곱하기 y를 v라고 이렇게 치환 후 x와 y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u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v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이건 2차 방정식의 근인 듯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t 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을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가 곧 xy가 되겠죠. 물론 xy를 자리 바꿔도 똑같은 경우다 보니 알파 베타가 근이라면 베타 알파 또한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합과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위의 식은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마이너스 2배의 xy 표현된 것이 34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변형할 게 없지 않습니까? 15를 만족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를 uv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u의 제곱 되겠죠. u의 제곱에 플러스 2v가 됩니다. 결과 34를 만족할 것이고, 자, 이쪽은 v가 15다. 그 얘기를 표현해주고 있죠. 자, 요 두 개를 연립해서 u와 v를 구하고자 합니다. v를 15를 대입하게 되면 u의 제곱을 얻게 됩니다. 34와
15를 2배한 30이 되죠. 넘기게 되면 64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u의 값은 8이 되거나 마이너스 8, 두 개가 얻어지죠.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u는 x 플러스 y예요. 그것이 8이 될 때 x 곱하기 y가 15를 만족할 때 그러한 xy의 순서상을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u가 마이너스 8인 경우도 고려하셔야겠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이고 그리고 x 곱하기 y가 15를 만족하는 이러한 방정식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두근의 합이 지금 두근의 합이 8인 거예요. 플러스 15는 0을 만족하는 t값 두 개가 각각 x와 y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여 근을 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 곱하기 3이 15가 되며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가 5고 베타가 3, 즉 x가 5라면 y는 3이 되어야겠죠. 자, x, y 바뀌는 경우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x가 3이 된다고 할 때 y 값은 5인 것도 허락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순서상이 근이 나오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결해 볼게요. 방정식 설정하시는 겁니다. t의 제곱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다 보니 플러스 8t가 얻어지겠고 플러스 15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곧 x와 y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5 곱하기 3이 15가 되고요. 둘 다 플러스다 보니 x 값이 마이너스 5라면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자, 반대로 x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면 y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두 개의 근 또한 얻어지게 됩니다. 총 4개의 순서상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28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자, 2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 또한 x, y를 교환하여도 아래식 또한 x, y를 교환하여도 같게 되는 그러한 대칭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합과 곱으로 위식과 아래식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먼저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마이너스 x 2배의 xy요. 2배의 xy를 처리하면 여기까지 허락되고요. 자, 플러스 x 플러스 y가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2를 만족한대요. 자, 즉 u와 v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합을 u로, 즉 u의 제곱 마이너스 2v가 되겠죠. 곱을 v로 표현합니다. 플러스 u 결과가 2가 되어야 한다가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볼게요. 제곱 플러스 제곱이 보이다 보니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것에서 2배의 x, y를 뺀 식, 그리고 한 번 더 x, y를 더하고 있군요. 그 결과가 좀 1을 만족합니다. 즉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마이너스 x, y를 처리한 결과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같은 이유로 UV로 표현해보게 되면 U의 제곱에 마이너스 V의 결과가 1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V 값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아니죠. 자리를 바꾸게 되면 V 값은 U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것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기 V를 여기다 대입하고 싶어요. 요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U의 제곱은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2배의 V 자리 비워두고요. 플러스 U를 더한 결과가 2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때 V 들어갈 절에 U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전개하시는 거예요. 자, U의 제곱 마이너스 2U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나오죠. 그리고 U가 한 번 더해져서 결과 2를 만족하게 됩니다. 2가 주어지게 되고 자, 마이너스 U의 제곱 플러스 U라는 결과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U의 값으로 묶게 되면 마이너스 U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다 보니 자, 결론적으로 U의 값은 0이 되거나 U의 값은 1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U의 값이 0이거나 1이에요. U가 1인 경우도 고려하셔야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V가 얼마겠습니까? 0 집어넣어요. 그럼 V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황에 v 계산하시는 겁니다. u가 1이라면 v는 0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x 플러스 y가 0이란 얘기예요. 두근의 합이 0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생성하시면 돼요. t의 제곱에 합이 0이니까 쓸 거 없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것이 0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t의 값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다 보니 x가 만약에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1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순서 수량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같은 이유로 u가 1, 즉 합이 1이고요. 곱이 0인 경우도 고려해 봅시다.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처리하면 되겠죠. 곱이 0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0을 만족하는 t 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때 t는 0과 1입니다. 즉 x가 0이면 y는 1이 될 거고요. x가 반대로 1이면 y는 0이 되는 그러한 이러한 순서상의 근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2x 플러스 y를 전부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이때 2x 플러스 y는 2배의 x 플러스 y다 보니 1 됩니다. 자, 이때 2x 플러스 y 계산하시는 겁니다. 2x 마이너스 2죠?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여기 2x 플러스 y는 1 됩니다. 여기에 2x 플러스 y는 2가 되는군요. 자, 이 상황에서 최소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을 답으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겠죠. 16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오직 한 쌍만 갖는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을 0으로 잡아달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차식에서는 판별식이 0일 때 한 쌍의 해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이것을 대칭식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합과 곱으로 접근해도 x, y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식을 하나로 표현한 후 판별식 0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이 y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대입해 봅시다. 자,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요, 위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x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y 제곱 비워두시는 겁니다. y의 제곱이 10을 만족하는 요 식이요. 자, 특히 y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대입했다 보니 이를 단순 전개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얻어지죠.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 얻어지게 될 거고, 플러스 k의 제곱에 10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처리되어서 0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즉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리고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0은 0을 만족하겠죠. 자, 이때 x 값이 하나만 나와야 y 값 또한 하나만 나오겠죠. 따라서 판별식 조사해 봅시다. 4분의 d 판별식, 짝수 판별식 계산하면, 자, 반제곱, 즉 k의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c, 즉 2의 k의 제곱 마이너스 10, 그 결과가 0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 얻어지겠죠. 플러스 20이 되어서 그것이 0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k의 제곱이 20이다 보니 k의 값은 루트 20과 마이너스 루트 20 두 개가 얻어지고, 두 개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20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7번째 유형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에요. 활용은 당연히 문자를 설정 후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되도록 식을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그 식에 맞는 x값인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활용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832번 문제, 대각선의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라고 합니다. 땅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13인 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13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땅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2m를 줄였다고 합니다. 좀 작아지겠죠? 세로의 길이는 2m 늘렸다고 했습니다. 좀 늘어날 겁니다. 자, 이러한 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과거의 넓이보다 18m제곱만큼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처음 땅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쪽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설정해 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2만큼 줄였다고 했습니다. x-2가 되겠죠. 자, 이쪽은 2입니다. x-2. 여기는 늘렸습니다. y 플러스 2만큼으로 표현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요. 여기는 x 곱하기 y가 넓이가 되겠죠. 자, 이쪽의 넓이는 단순 두 개를 곱하면 돼요. x-2와 그리고 y 플러스 2를 곱한 이것이 넓이가 되는데, 자, 새롭게 구한 넓이는 처음 땅의 넓이보다 18cm, 18m 제곱만큼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8을 뺀 걸 결과가 같아진다. 이게 주어진 식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3의 제곱인 169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우변 전개해서 계산해 볼게요. xy 보일 거고요. 자, 마이너스의 2y 보이네요. 플러스의 2x 보이고요. 2x 보이고 마이너스 4 처리되어서 자, xy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변은 2x 그리고 마이너스 2y. 자, 18을 절로 보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즉 x 빼기 y가 마이너스 7 나와요. 제곱의 합 주어져 있고 빼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 제곱해 봅시다. 이걸 양변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x, y 결과가 47을 만족하게 될 것이고, 자, 이때 제곱의 합이 169다라고 했어요. 자, 169에서 2xy를 뺀 결과가 47을 만족해야 합니다. 49가 되는군요. 예, 49죠. 49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2xy가 얼마겠습니까? 49를 이항하면 120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x 곱하기 y가 최초의 땅의 넓이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60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땅의 넓이 60이 답이 됩니다. 자, 833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58이 되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110을 만족합니다. 이때 처음 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5 같은 숫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3 곱하기 10에 5를 더한 수로 표현이 돼야겠죠. 이처럼 각 자리의 숫자가 각각 x하고 y라면요. 10x 플러스 y가 최초의 자릿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자릿수가 x고 뒤에 자릿수가 y인 경우입니다. 자, 여기 x가 되고 여기 y인 10x 플러스 y를 자, 이렇게 xy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때 조심할 것은 x 곱하기 y가 아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요것과 자리를 바꿨다라고 한 얘기는 y를 앞에 쓰고 x를 뒤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10y에다가 x를 더한 결과가 처음 것과 자리를 바꾼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110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11x와 11y가 110을 만족한다. 그 얘기가 되고요. x 플러스 y 값은 10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보는 숫자 제곱의 합이 5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 58을 만족합니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x와 y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또한 대칭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단순하게 대입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대입으로 처리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의 값을요 10-x라고 두고요. 자, 그를 대입해 봅시다. 요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 들어갈 자리 비워두고 그 결과 58을 만족하겠죠. 자, 10-x 계산하시는 겁니다. 10-x를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여기도 x의 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0x도 보일 거고요. 100 또한 더해지겠죠. 결과가 58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2x의 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0x 그대로 가고요. 58을 이항하게 되면 42로 표현되겠죠. 42가 0 되어야 합니다. 자, 양변에 2로 나눕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이거는 21이 됩니다. 따라서 7, 3의 21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자, 그 결과 x의 값은 7과 3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애초의 값이 대칭식이다 보니 자, 73도 우리가 원하는 수가 되고요. 37도 원하는 수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단조건의 11자리 숫자가 1자리 숫자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37은 버리고 73을 답으로 채택하셔야겠죠. 답은 73이 되어야 합니다.